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도 쇼미더스탁 1시간 알차게 꾸려봤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특징주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시장의 흐름 체크해보고요. 이어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한 AS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제시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알찬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톡방 링크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1월 3일 화요일 마감 시황 브리핑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지만 시장은 부진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시장의 상승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에서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수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로 4거래일째 하락 마감을 이어갔습니다. 시작은 상승 출발로 했는데요. 하지만 우하향 곡선 그려가면서 장중한 때 2200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17일 이후로 처음이고요. 약 2개월 만입니다. 이후 다시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약보합권인 0.31% 밀린 2218.68포인트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거래소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락 관련해서 28일 이전까지 강하게 매수하던 기관이 연일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로 4거래일째 매도세 이어지고요. 3,557억 원 물량 출회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 양매수 들어옵니다. 특히 개인이 2,7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강보합으로 출발해서 장중간에 660선까지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이내 다시 회복을 하면서 0.51% 상승한 강보합권 674.95포인트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상황 체크해 보시면 코스피와는 반대됩니다. 기간만에 나홀로 매수세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 쌍끌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환율은 등락폭이 컸습니다. 하락 출발한 후 다시 상승 전환했다가 위안화와 엔화 강세와 함께 다시 하락으로 방향 잡으면서 0.50% 전일 대비 오르면서 1,272원 6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전문가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그리고 제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023년 개묘년 새해 첫 주이기도 하고 저하고 이제 처음 뵙는 만큼 먼저 간단한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거죠? 네. 네. 자, 2023년 토끼의 해, 또 흑토끼의 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뭐 흑토끼니 백호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 토끼 띠다, 무슨 띠의 해다 뭐 이런 그냥 명칭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백흑 뭐 이런 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흑토끼의 해인데 흑토끼 인형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분홍토끼, 흰토끼들만 여기저기서 많이 파는 거를 좀 볼 수 있었는데
흑토끼의 해이기 때문에 이제 흑토끼도 좀 여러 군데에서 좀 볼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이겠죠. 시장이 초반에 좀 불안불안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1월 달 제가 좀 어느 정도 점진 상승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치,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호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중요지표 발표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번 주 이제 6일 날 나오는 미국의 고용지표부터 출발을 해서 중요 지표들이 하나둘씩 나오게 되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우선 그런 지표들이 없는 상태에서 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2일 날 외로이 홀로 개장했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중화권 증시랑 일본 증시 같이 개장해 줬지만, 사실 2일 날은 우리 증시만 아시아에서 개장을 해가지고 거의 찬밥 신세로 조정을 받는 좀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이제 슬슬 전체 장세들이 돌아가는 만큼 상승장 흐름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쇼미더스탁을 열정적으로 시청해 주시는 우리 매니아 시청자 여러분들, 1월 달에 대박 나시고 또 저희가 드리는 추천주들로 수익 많이 챙겨가실 수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올해 한 해도 저희 상한 김용덕 대표, 그리고 우리 제프 전문가님, 그리고 우리 쇼미더스탁 모든 전문가님들 다 믿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덕담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제프 전문가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네. 네, 용덕 전문가님이 네. 너무 다 말씀해 그러니까요. 주셔가지고 네. 할 게 없는데, 네. 저는 이제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1월 1일마다 연례 행사처럼 해를 보러 가는데, 이 올해는 유난히 밝더라고요. 오. 날씨도 좋았고 네. 밝아가지고 딱 보다 보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었지만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올해 시장은 사실 기대감을 갖는다라기보다는 전부 다 안 좋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시장 내에서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고 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형태로 이제 우리가 돈을 벌거나 이제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인데, 지금 시장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도 지금 경기 침체다 다른 뭐 이슈들이 많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결국엔 여러분들도 봤었을 때 지금 시장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었을 때 그때 먹을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정보들을 마찬가지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님들, 그리고 이제 많은 이들리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정보들을 전부 다 할 수 있게 저희 전문가님들이 아마 많이 해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좀 대박 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프 전문가님의 말씀처럼 올해 좀 유독 해가 밝았던 만큼 우리 시장도 상승장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코너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인데요. 먼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예, 좀 생소한 종목일 수 있는데 네. 옵티코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에 해당을 하고 뭐 옵티시스라든지 뭐 이렇게 좀 다른 쪽으로 들어본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고 있는 사업 영역 같은 경우가 이제 광통신 사업 영역인데 네. 미래광통신 영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 정보를 보시면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광통전 레이저 기술과 관련 시스템을 바탕으로 통신망 내 액세스망에 사용되는 광트랜시버와 광다중 장치 제품 및 관련된 반제품 및 부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사업. 어렵죠, 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네요. 제가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네. 방 케이블과 그와 관련된 부품을 생산, 판매한다는 얘기 같고, 여기 보시면 현재 10GB 인터넷망, 우리나라 지금 광통신망에 이어서 앞으로 25기가, 100기가망과 관련된 지원되는 광트랜시버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앞으로 이런 우리나라의 광통신망 영역 부분들을 좀 이끌어갈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영역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사업 영역이에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고 아직까지 뭐 5G가 없는 나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외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떠서 또 수주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미래가 좀 창창한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신규 상장을 막 해준 사실 상태이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사실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신규 상장을 했던 딱 날짜가 마지막 폐장일 거래일이었는데 이날 아시겠지만 우리 지수가 사실 급락을 했죠. 네. 예, 막 차익 매물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신규 상장주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기에 하필이면은 상장을 해가지고 장대 음봉이 나왔었는데 이제 다시 시장이 좀 연초에 올라가려는 분위기가 오늘 보이니까 상한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신규 상장주의 메리트를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오랜 기간 보기에는 신규 상장주 패턴의 흐름이 더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이 종목의 가치의 상승력보다는 신규 상장주 기축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흐름을 따라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 추가로 나오고 나서는 다시 좀 조정을 보이고 변동성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장기 가치는 좀 지켜보다가 투자를 판단하시되 단타 관점으로는 근접 거래일에는 좀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징 주로는 옵티코어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이 광통신망을 이끌어갈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제프 전문가의 오늘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자, 오늘 이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보게 된다라면은 네.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다운됐다가 네. 이제 나중에 오후장 들어서 상승했었는데 네. 오늘 좀 이제 미스터 블루라는 네. 종목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게 이런 네. 거 있어요. 혹시 앵커님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나요? 네,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네. 저는 아직은 보지 않았습니다. 아, 너무 아쉽습니다. 네. 사실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웹소설이 원작이었고 네. 이제 드라마까지 나와가지고 되게 인기 많은 이제 걸로 되었어가지고 그 네. 관련돼가지고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했었고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그런 기대감으로도 수급 받았었는데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이런 움직임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드라마를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가 결말이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네. 모르겠는데 미스터 블루에 있는 이 웹소설 자체가 네. 원작인 이제 웹소설에 있는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웹소설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다운받아 가지고 보는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시장도 그거에 반응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컨텐츠 쪽으로는 저보다 이제 용덕적 전문가님이 잘 아시잖아요. 많이 아시고 하는데 컨텐츠나 미디어 같은 경우에 봤을 때도 이게 네. 중국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12월 달부터 이제 걱정스러웠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앞으로의 내년 시장, 그러니까 올해 시장이죠. 23년도 시장에 대한 호재가 뭐가 있을까라고 보게 됐을 때 특징적인 변수는 첫 번째가 중국의 리오프닝이 얼마 정도까지 규모로 측정이 되느냐가 이제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변동성을 줄 수 있을 만한 재료입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중국의 이제 입국자에 대해서 이제 PCR 검사나 이런 것들 하면서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되고 그거에 대해서 전날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뭐 항공 쪽이나 아니면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 많이 급락이 나왔었는데 한알령에 대한 해제감이나 한알령에 대한 완화감 자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콘텐츠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적인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1월 달까지 저도 이제 전날 마지막 새해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중국과 관련된 업종들은 앞으로도 1분기 그리고 1월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미스터 블루를 보게 되면은 지금 어찌 보자면 신고가도 나왔습니다. 연중 신고가를 나오면서 올해 상승했던 섹터 중에서 미디어 콘텐츠 쪽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연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박스권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시세를 주면서 위로 쭉 치고 가려는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미스터 블루가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의 규모 자체가 경제적인 규모 자체가 측정이 되게 될 때 그때부터 좀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중국인들이 얼마 정도 쓸지 한국에서 그리고 한알령이 해제됐을 때 얼마 정도까지 완화되고 얼마 정도까지 수요가 잡힐지에 대한 감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몰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어제도 20% 넘게 급등세를 보였고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 마감을 한 미스터 블루 들어봤습니다. 오늘 좀 시장에서 웹툰 엔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나 같은 맥락에서 이 한알령 해제 기대감까지 덧붙여지면서 종목으로 꼽아 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상한 김용덕 전문가의 두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뭐 진짜 뒤집은 종목 중에 한 종목인 것 네. 같아요. 비덴트라는 종목을 네. 준비해봤는데
제가 시장을 보고 있다가 오후에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관심 종목창을 보통 들여다보고 있으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잘 안 움직이고. 오르는 걸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갑자기 뻐쩍뻐쩍 거리더니 네. 그 반등폭이 없다가 막 네. 20몇 프로로 막 찍어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주 쪽이 그런 흐름이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 건가 했더니 비트코인은 또 그렇게 올라가고 있질 않아요. 네. 그래서 봤더니 이제 비덴트라는 종목이 주가가 갑자기 급상승을 치솟으면서 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네. 랠리가 나오는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야 이거 뭐 비트코인 호재에 있느냐 하면서 위지트도 따라서 오르고 네, 그런 관련주가. 모습들이 이제 나와줬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덴트의 개별 재료에 의한 어떤 상승력이고 네. 정말 하락만 하던 차트거든요. 악재 때문에. 근데 상한가가 진짜 오랜만에 나온 그런 흐름이어서 오늘 또 시장을 좀 뒤집을 만한 그런 파동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비덴트 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뭐 가상화폐 같은 거 좀 건들고 계시나요? 아니요, 전 주식만 조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나요? 네. 투자를 해놨나요? 지금은 좀 멀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놓고 이제 네. 장롱 속에 넣어놓고 네. 계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들 그러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관련주에서 빗썸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요게 이제 대표이사가 빗썸 코인하고 관련돼서 투자나 이런 거 좀 장난질을 좀 쳤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고발이 들어가가지고 검찰 조사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재판이 들어갔었는데 오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라는 소식이 이제 장중에 급타진이 된 거죠. 그래서 1심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추가 심은 봐야 되겠지만 우선 호재가 된 겁니다. 야 그러면 대표이사 문제가 없다면 대표이사 문제 때문에 떨어진 각도가 지금 몇십 프로 이상이거든요. 60, 70% 이상이 시장 영향보다는 기업 악재 때문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어떤 급등이 나온 거예요. 무려 금액이 1,100억 원대 이상의 금액 여지를 가지고 소송 여부가 결정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라고 하면은 이 대표이사가 사실 이걸 갖다 뱉어낸다거나 뭐 책임질 필요가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상한가가 나왔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보면은 검찰이건 그러니까 민사건 형사건 간에 1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보통 금액 단위가 큰 사건은 2심, 3심에서 이제 뭐 중간 고등법원, 대법원 뭐 이런 식까지 다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기술적으로는 의미는 있지만 여전히 기업 리스크가 남아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관점에서는 오랜만에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추가 반등으로 탈출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신규 매매를 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역시 굉장한 기업 리스크를 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한가야 그러면 이제 추가 상한가나 이런 거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공격적인 투자를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작년 한 해 동안 유독 좀 가상화폐 관련해서 악재가 많았습니다. 연일 하락세를 이어오던 오늘 비트코인 관련 빗썸 관련주 비덴트 1심 무죄 판결이 이사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 터치한 점 말씀하시면서 가져오셨고요.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방송 외에도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노란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종목과 시장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제프 전문가님의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들어볼 텐데요. 같은 좀 엔터 웹툰 관련주이네요. 맞습니다. 핑거스토리라는 네.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사실 대부분의 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사실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 악재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좋다라고 할 만한 섹터가 안 잡혀요. 그쵸. 그런데 유일하게 중국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대한
대해서 수급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 섹터들이 네. 바로 웹툰이나 OTT 관련된 섹터긴 한데 핑거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된다라면 이제 기업 분석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전치부터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 들어서 다시 또 한 번 더 이슈가 생기면서 네. 중국의 한한령에 대한 이제 해제나 아니면 완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기면서 실적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심리적인 기대감이 잡히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사실 뭐 시간에서는 약간 정도 좀 떨어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특징적인 거는 이제 아까 이제 용덕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이제 옵티코어 같이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이 지금 보시게 된다라면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있을 뭐 ISM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방어적인 성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략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특징적인 게 첫 번째가 품절주 형식을 띄웠다라는 겁니다. 적은 물량으로 해서 왜냐하면 보호 회수라는 게 갇혀 있다 보니까 적은 물량 내에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도 이전에 거래량 없이 쭉 밀린 상태에서 오늘 말아 올려주면서 쭉 상승 랠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서도 지금 봤을 때도 이제 매출과 실적과 이런 것도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이런 호재성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신규 상장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저도 여러분들 나중에 또 무료 톡방에서도 톡방이나 아니면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런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공략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거니까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핑거스토리에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는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이 얼마 정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OTT 업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 자체가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는 핑거 스토리 들어봤습니다.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가 부재한 가운데 중국 관련 리오프닝 그리고 소비주 해서 웹툰 OTT 관련주, 콘텐츠 관련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제프 전문가 방송 외에도 더 많은 정보 얻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나가는 화면 하단 QR코드로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하니까요. 실시간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 방법, 정보도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신규 상장주 공략법 조금 소개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8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자세하게 어떤 주제로 해주실 건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느 누구가 지금부터 상승 랠리를 달린다, 네. 아니면 더 빠진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쵸. 사실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뭐 FOMC 의사록이라든지 네.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런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네. 사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찌 보자라면은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게 옵션 만기이고 그다음에 네. 이번 주 목요일은 위클리 만기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장 내에서는 좀 부담스럽긴 하죠. 뭐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상방이냐 하방이냐는 정하지 못했으니까 네. 그럼 그 수급에 대해서 신규 상장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관련돼서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신규 상장 업종에 대해서 이럴 때 보통 움직이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거나 알고 계시면은 오히려 시장을 바라볼 때 도움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은 신규 상장 업종에 대한 공략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방송이 끝난 후에 진행되는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오늘 좀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공략해 볼 수 있는 이 신규 상장주 공략법에 대한 주제로 방송이 진행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을 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화면 바로 첫 화면에 이 제프 전문가 화면 사진 아래 입장 가능한 방송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고요. 저희 방송 마지막에 전략주 제시 힌트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8시에 입장하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역시나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그동안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제시해줬던 전략주에 대해서 꼼꼼하게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12월 28일에 매수 들어간 맥스트입니다. 매수가는 11,650원이고요. 오늘은 좀 시장 전일 대비해서 3% 넘게 오르면서 11,55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 전문가님 맥스트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좀 이제 특이한 종목인데, 네. 추천을 저녁 때 드리고 나서, 다음날 시가 갭상승 출발을 해가지고, 어제 기준으로 그 목표 주가는 달성이 됐는데, 목표 수익률이 달성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네. 그죠? 예, 그래서 좀 특이한 종목이었을지, 이게 목표 주가를 올려야 되는 건가, 뭔가 좀 고민이 됩니다. 예. 목표 주가는 이제 달성이 됐거든요. 근데 갭 상승 때문에 목표 수익률이 요 위쪽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12,000원, 한 7,800원. 어쨌거나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지해도 관계가 없다. 또 수익 실현을 이제 가격 구간을 보고 하신 분들은 뭐 역시나 뭐 신규 종목을 또 관심 가지면 된다. 이런 관점이고, 메타버스 영역이니까 어려울 건 없어요. 매수세가 많이 몰렸던 분야란 말이죠. 그럼 조정 나오는 흐름에서는 매물이 갑자기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거래 같은 경우 매물이 가장 많이 쏟아졌던 게 엔터 미디어 업종하고 메타버스 쪽이거든요. 오늘 매수세가 가장 많이 몰린 분야 중에 또 여러 분야 중에 두 개 분야가 다시 엔터주하고 메타버스로 매수세가 이제 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시장의 매수세에 관심을 받고 있는 성장업 쪽이니까 부담은 없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직전 고점은 다시 돌파할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유지 관점으로 잘 지켜보시면 되겠고, 워낙에 이제 앞으로 뭐 증강현실 관련된 또 기본적인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제 특수효과 기술력 관련된 또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애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걱정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맥스트 AS 보유 직전 고점을 돌파할 것을 예상하면서 유지 관점으로 지켜보자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AS 해봐야겠죠. 12월 16일에 매수한 삼성출판사입니다. 매수가는 25,950원이었고요. 오늘은 조금 소폭 내리면서 23,850원으로 거래 마감을 했는데 삼성출판사는 또 어떻게 전략을 조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연 후반까지 기본적인 어떤 흐름에서는 사실 하락이 나오지 않고 반등 시도들이 좀 이제 나왔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오히려 밑꼬리를 잡아주고 나서 반등 전환 시도를 해주는 저점 잡기 시도가 나왔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거래일도 윗꼬리가 상승 도전이 나왔다 실패한 게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오히려 밑꼬리가 나오면서 바닥 확인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손절가로 지정한 가격 구간인 22,700원 대비에는 여유가 많이 있는 상태고요. 다시 직전 고점인 28,000원에 대한 돌파를 충분히 1월 중에 확인해 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미디어 업종 중에 기본적으로 유아동 출판 업종 외에도 전 세계 가장 많은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100억 뷰를 넘어서는 이제 아기상어 관련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해놓은 업체라고 사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관련 상장 모멘텀이 또 쓸 수도 있거든요. 재료는 많아요. 재료도 많고 미디어 업종이니까 전반적으로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갖고 홀딩 유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삼성출판사도 오늘은 좀 저점을 다지는 이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손절가 22,700원 대비해서 역시나 여유 있고요. 직전 고점 돌파할 거기 때문에 홀딩 의견으로 남겨주셨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12월 14일에 매수 들어간 가온미디어인데요. 가격 전략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온미디어 기존 손절가 7,000원에서 6,000원으로 변경된 점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가온미디어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가온미디어도 좀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이거를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네. 우리 그 투자자분들, 들어와 계신 투자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많이 드렸어요. 네. 주가가 하락이 이제 급작스럽게 나오니까 이걸 갖다가 매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유지를 해야 되느냐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제 기업 안에 내부적인 회사의 어떤 지분 구조 문제들이 지금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약간의 변동성 하락이 나오는 것일 뿐, 하고 있는 업종이라든 이런 부분에는 이제 문제가 없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무슨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뭐 전략들이 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의한 하락들이 오히려 유도되고 있는 걸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제가 뭐 이제 이쪽 그 방송 관련된 스텝 그 방송에 그 톡방에도 얘기를 하고 저희 톡방에도 얘기를 했지만 손절가 하향을 시킨다라는 얘기를 미리 고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하셨겠지만 노란 톡방에 좀 더 열심히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고 네. 6,000원까지 손절가를 낮추고 일단 다시 8,000원 돌파를 이제 바라보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주가 달성이 사실상 4거래일 전에 조금만 올랐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때 200원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다시 하락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고 있는 업종 자체가 아시겠지만 뭐 이제 기가 진위 사업 영역이나 시스템 통합 영역 또 메타버스인 XR 사업 영역까지 하고 있는 미래 성장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1월 중에 직전 고점 돌파는 역시 나올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홀딩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온미디어에 대해서 하락이 유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뭐 기가진이 메타버스에서 관련 업종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직전 고점 돌파할 거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초록빛 미디어 11월 16일에 매수 들어간 종목인데요. 역시나 톡방에서는 가격 전략 변경해 주셨습니다. 기존 10,000원에서 9,500원으로 손절가 변경된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매수가 11,650원이었는데 오늘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초록빛 미디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슬슬 기고 있어요. 아, 네. 네, 뱀이잖아요. 네. 그죠? 네, 슬슬 기는데 조금 내리막길을 기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다 어떻게 될까요? 뱀. 뭐 코브라 이런 애들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잽싸게 고개를 팍 쭉 들어가지고 올라가죠. 네. 팍 거리죠. 쏘려고. 네. 그런 단계가 1월 중에 아마 오지 않을까 어.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럴 네. 것 같죠? 네. 네.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이제 슬슬 기어내려가고 있고 한번 팍 들어가지고 탁 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또 미디어니까 위드 코로나 업종이잖아요. 초록빛 미디어. 네. 뭐 다양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추천 시점에 설명드렸으니까 더 드릴 필요가 없겠고 중국 효과도 받을 수 있는 또 종목이고요. 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한번 급등 나올 때 잘 팔기만 하면 되니까 그 타이밍에 수익 실현점만 잘 잡아가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손절가는 1만 원 라인으로 잡아드렸는데 거길 슬슬 기어 내려오니까 조금 하향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좀 하향을 시켜드렸다라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록빛 미디어에 대해서 상승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중국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1월 중 급등에 나오는 시점을 잘 노려봐서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존 12월 23일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11만 6,500원 매수가인데요.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았네요. 네, 골프존은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오늘만 받은 게 아니라 며칠째 네, 받고 계속 있어요. 연일. 네, 네. 폭포수 같아요. 네. 시원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네. 골프들 안 치시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저는 하지 않습니다. 골프 안 치시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요즘에 추워서. 네. 그쵸. 제가 물어봤는데 방금 시청자분들한테 네, 들리셨나요? 추워서 좀 덜 간다고. 어.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골프를 치셔야 돼요. 그쵸. 네, 실내 있잖아요. 실내 스크린 골프를 하는 게 골프존이니까 네. 골프존 스크린 골프를 치셔야 이 종목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안 치니까 잘 보세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 네. 외국인들이 사람들이 골프를 덜 친다더라 그러면서 지금 하루에 몇만 주 거래되는데 몇천 주씩 팔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종목이 못 올라가는 겁니다. 네. 자, 골프 평소에 치시던 분들 추위에 굴하지 마시고 피팅 실력 늘어나셔야 되니까 계속 쳐주신다면 12만 원 돌파 1월 중에 금방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네. 따뜻하게 입고 가셔서 실내에서는 옷 벗고 편안한 자세로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 유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일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좀 추운 겨울인 만큼 비수기인 만큼 골프존 다시 1월 중에 12만 원 목표가 돌파할 것이다 라고 의견 주시면서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매수한 선익 시스템인데요. 매수가는 22,200원이었는데 이 선익 시스템은 어떻게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우선 시가인의 매수 전략을 들어갔는데 전거래일에 분할 매수를 했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됐었을 것 같아요. 네. 차트가 음봉이니까 계속 매수를 저점 매수기를 줬다. 근데 시가에 한 방에 사버리신 분들은
충격이었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가에 샀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떨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약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반드시 이익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고 인성정보처럼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만큼 또 이 종목 앞으로 차세대 성장 분야의 주도 업종에 속하는 또 종목에 해당을 하잖아요. 망청 양봉 캔들까지 나와 있고요. 해머형으로 발전하는 캔들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V자로 솟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불안한 마음 떨쳐버리시고 나는 원래 착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들고 계시면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사신 가격 22,500원 돌파와 함께 목표 주가 달성 가능할 걸로 보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잘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AS 종목 선익 시스템까지 모두 다 홀딩 의견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와 방송 외에도 함께하시고 싶으신 분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상한 김용덕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노란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역시나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AS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12월 16일에 매수 들어간 오이솔루션입니다. 매수가 19,500원이었는데 오늘 좀 상승하긴 했지만 매수가 네. 대비해서는 아직 좀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시장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그쵸. 가운데, 투심도 다운되어 있는 네. 가운데 최근 들어서 중국 주식이 상승했던 이유는 네. 실적 모멘텀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테크 관련돼서는 5G가 그의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좀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지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흐름 자체가 이전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 한 8% 정도 가량 상승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누가 긁어준 거죠, 그렇죠? 누가 긁어줘가지고 10% 정도 가량 VI 쳤다가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 가지고 정상 가격 회복한 상태에서 이렇게 흘러서 마감했는데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트랜시버 같은 경우에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 옵티코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점유율 자체가 오이솔루션보다 절반에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상한가를 갔잖아요. 근데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보게 된다 하더라도 되게 안 좋았습니다. 5G 업체 자체가 이전에 코로나에 맞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쟁사에 밀려서 맞고 하다 보니까 지금 되게 안 좋지만 또 금리 때문에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추후에 1분기 이후에 이제 인도와 5G에 대한 이제 삼성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5G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작년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 들어서부터 정치인들이 많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되고 많이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전치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방역에 대한 초점을 했다라면은 방역이 거의 다 완벽하게 됐고 그다음에 리오프닝이 되게 된다라면 이제부터는 이제 인프라 싸움입니다. 이제 인프라를 그럼 뭐부터 해야 되냐?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인프라를 다시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제 5G 관련돼 가지고 이용자는 많은데 인프라가 적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가 다시 또 2019년도를 생각하면서 5G에 대한 우리가 관심도를 높여야 될 때다 말씀드렸고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것보다는 옆으로 좀 기어주는 형태에서 물량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목표 수익률 자체는 30% 정도 이상으로 여러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조금 더 모아가는 형식으로 들고 가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5G 관련주 해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이솔루션 타 기업에 비해서 시장 점유율도 높은 만큼 지금 좀 저점인 구간에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 세워보시면 목표 수익률 30%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2월 28일에 매수 들어간 솔리드인데요. 네. 매수가 6,180원. 역시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연일 맞습니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솔리드는 어떤 전략을 유효할까요? 동일하게 5G 통신 장비 업체로서 네. 삼성전자와 같이 이제 공급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이고요. 네. 5G에 대해서 제가 사실 되게 많은 포트폴리오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큽니다. 네. 사실 그게 지금 당장에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네. 지금 구간 내에서 진입하기 딱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시장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제외하고 반도체나 뭐 다른 뭐 메타버스 업체들 정말 쌉니다. 근데 앞으로의 올해 기준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 했을 때는 물음표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가? 지금도 안 좋지만 올해 기준으로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거나 아니면은 중국과 같은 그런 변수적인 이벤트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공략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5G 업체인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전날 기준으로 장 마감할 때 약간 하락하면서 이제 12월 달을 좀 아쉽게 마감했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이제 5G 업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오후장부터 상승 흐름 나오면서 그때 반등해주면서 4%가량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부터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나오는 거고 목표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먼저 발산한 이후에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노란 톡방에서 제가 전략적인 거 언제 진입해도 되는지 언제부터 물량 뭐가 되는지 말씀드릴 거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투자 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5G 관련주 솔리드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좀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은 나오지 않을지라도 변수와 같은 이벤트로 턴어라운드할 업종을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은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23일에 매수 들어갔고요. 매수가 12,500원. 오늘 종가와 같은데 코리아 서키트는 어떻게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코리아 서키트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질 반도체가 거다. 네. 좋아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많이 빠졌다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 우르르 하는 경향이겠다 보니까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누구에게나 투자자에 물어보면은 안 좋다라고만 합니다. 그쵸.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이클이 있는 것 대비해서 코리아 서키트나 뿐만 아니라 모든 반도체 업종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익 감산 자체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컨센이 많이 하향되었고 그럼 지수 반등할 때 특히나 지금 지수가 박스권이라고 하고 친다라면은 지수가 먼저 반등할 때 당연히 반도체 섹터부터 먼저 반등할 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전략적 말씀드렸고 오늘도 밑꼬리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양봉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일부터는 이제 이익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목표 수익률은 15% 정도 봐가지고 14,000원 근방에서 차익 매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 AS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AS 도와주신 제프 전문가와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톡방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도전 상한가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순서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제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먼저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오늘의 전략주로는 어떤 걸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엔터주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좀 괜찮았죠? 네, 요즘 뭐 어차피 분위기가 이쪽으로 계속 좀 쏠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음원 섹터 엔터 4대 엔터제 중에 하나인 SM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도 뭐- SM 출신 가수들을 좋아합니다. 아, 네. 그런가요? 어떤 네. 가수 좋아하세요? 전 좀 저의 세대 때인데 너무 네. 옛날 사람 소리 들을 것 같긴 한데 소녀시대, 동방신기. 아, 네. 그러시군요. 네, 동의하지 알겠습니다. 않으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거보다 또 아, 훨씬 뒷세대이기 네.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시청자분들. 자, 저번에 제가 다른 이제 이전 방송 코너에서 네. 말을 잘못해서 네. 그거하고 동일 세대라고 얘기를 해버린 적이 있어요. 아유, 네.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네. 그 위쪽 라인 저 네, 그래서 그룹들이었는데. 대답하지 않는 걸로. 네, 네. 네. 자, SM은 국내 4대 엔터주에도 해당을 하고 메인 엔터주에 사실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이 존재해가지고 뭐 YG엔터라든지 JYP라든지 또 그리고 하이브가 존재하게 된 거겠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재료들은 위드크로나 재료, 중국 진출이나 국내 행사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기대 심리로
사상 최대 실적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수만 씨가 중동 지역에서 열심히 네옴시티 수주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주 소식 1월에 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수만 씨가 현재 다른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SM과 관련된 전체 지분을 지금 매각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국내 대기업들 한 4개, 5개 기업이 경쟁 입찰로 지금 참여를 해서 이수만 씨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들린다면 정말 메가 히트, 레벨업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점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가가 올라가면은 보통 대차 거래라고 해서 하방으로 내려가는 걸 원하는 물량이 많이 증가하잖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대차 잔고가 감소하고 있는 1순위 종목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게 뻔히 보이니까 탈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반대 매매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주가는 불을 보듯 뻔하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크게 잡습니다. 골프존에 이어서 다시 한번 30% 목표 수익률 잡아보는 종목 등장했고요. 목표 주가는 그래서 현재 주가 72,200원인데 11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6만 원인 직전 저점으로 좀 편안하게 잡아놓고 대응하신다면 추세홀딩 전략으로도 또 재료가 나오는 시점에서도 좋은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상한 김용더 전문가의 새로운 전략주는 SM이었습니다. 대표 엔터 기업이고요. 또 네옴시티 관련 수주 소식도 함께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목표가 수익률도 30%로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 11만 원에 손절가 6만 원,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제프 전문가님의 새로운 도전 상한가, 이번에는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했던 이제 네. 종목은 이제 나중에 이후에 네.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네. 힌트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중국의 네.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업종을 가져왔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라면은 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1랑 그다음에 네. 이제 유가를 많이 탑니다. 네. 환율과 유가를 많이 탄다라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이제 $1 환율의 움직임 자체가 1,300포인트를 저항선을 맞으면서 최근에 움직임 자체가 박스권으로 기존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1250포인트에서 1300포인트에서 왔다리 갔다리 형태로 안정적인 환율에 대한 흐름세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도 이런 안정적인 환율에 대한 흐름이 보여졌을 때 그러면은 항공 쪽이 또 강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관련된 업종들을 가져왔고요. 유가도 마찬가지로 다시 또 $80에 대해서 저항을 맞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율과 유가에 대해 힘입어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이고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강한 모멘텀이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추가적으로 매수 자체를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린다라면 최근에 움직임 자체도 저점을 찍어준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 전날 기준으로 많이 하방을 보여줬었지만 다시 또 도지 모양 형태로 말아올리면서 추세를 강하게 올리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잡고 나중에 단가나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 추후에 무료도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프 전문가님의 힌트 5글자이고 환율과 유가의 영향을 많이 탄다. 이 점 좀 참고해 보셔서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이후에 제프 전문가님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해주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네. 주제로 해주실 건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오늘 방송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이 지금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네. 움직이는 것들은 대부분 다 신규 상장 업종이다. 이런 품절주 관련된 공략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이어지는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준 여러분 고맙습니다.